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진영 논리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왜 웃는가 하면요. 영상을 찍기 전에 어제 올린 영상 조회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조회수가 4회입니다. 제가 영상을 수정하면서 본 게 3번이니까 결국 어제 올린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분은 딱 한 분이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영상을 왜 올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첫 영상 올린 게 2009년입니다. 그때 미루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이 단 한 사람이 보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보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때까지 계속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어느 분께서 SNS에 현재 우리 사회 진영 논리가 극에 달해 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동감합니다. 페북에서도 그렇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동네 커뮤니티 카페에서도 진영 논리가 판을 칩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동창 단톡방에서도 그렇습니다. 카페나 단톡방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솔직히 겁이 날 정도입니다.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누군가는 우리 사회의 이 같은 상황을 가리켜서 사실상은 내전 상태에 돌입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견 맞는 진단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팽팽하게 맞서 있는 진영 논리 보고 있으면요. 흡사 해방 직후 좌우 이데올로기 대치 상황을 보는 듯 합니다. 그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싶고 그 와중에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오늘에 이른 게 기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조선 왕조에서 식민지 시대를 겪은 사람들이 곧장 민주주의 사회에 내던져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이요. 그러니까 그때 해방 전국 상황은 지금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500년 조선 양반 사회에서 살다가 평등한 사회를 주창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보고 거기에 경도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었을 겁니다. 당시 미 군정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이 같은 사정은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70% 이상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를 바란다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점에서 좌우 이데올로기 혼란스러운 전국을 뚫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일은 기적이다 싶은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은 그때보다는 더 나은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섭니다. 또한 극복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위에서 그 진영 논리 언급한 분 얘기를 그대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진영 논리와 정치적 양극단화가 위세를 떨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글인데요. 이분은 우리 사회가 이처럼 진영 논리가 심해지는 배경에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한 사람이 어느 날 편향된 정치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때 그 견해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선뜻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여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가 자칫 그 공동체로부터 축출될 수 있고, 그래서 그 공동체 덕에 누리던 네트워크를 잃어버릴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는 침묵을 하거나 또는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게 된다고 이분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는 이 같은 침묵을 자기 주장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고 자기 의견을 더 공고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점점 더 다른 생각을 말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처음에 했던 주장은 갈수록 극단화하는 경향을 띈다는 게 이분 설명입니다. 이분은 그런 사례로 조국 사태를 들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친민주당 성향이거나 합리적인 성향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래도 약간의 용기만 있었어도 조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공동체에 있는 다수가 조국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조국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는 일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서 자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래서 각자 속했던 단톡방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징벌을 감수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분 얘기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신념이 특히 우리 사회의 통념이나 미덕과 거리가 있을 때는 그렇다고 합니다. 일종의 금기가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호남을 싫어하는 영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서로 생각을 숨김없이 나누지만은 다른 지방 사람들 앞에서까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조심을 한다는 거죠. 미국의 KK단은 항상 복면을 쓰고 정체를 숨기는데 공개적으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같이 조심스런 자세를 취하던 사람도 지도급 인사들이 한번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져 버린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트럼프가 반이민과 인종주의를 거침없이 선동을 한 이후로 미국인들 가운데 반이민 그리고 인종주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지경에 있다는 게 이분의 진단입니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 양진영 셀럽들, 유튜버들, 그리고 양당 지도급 정치인들이 증오의 언어로 선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 모든 금기가 사라져버렸다. 그런 겁니다. 이걸 두고 이분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극단의 언어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렇게요.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장삼 이사, 국민 일반에서부터 정치인들에 이르기까지 적대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극단의 언어를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위에서 글을 옮긴 분도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는 바가 없습니다. 진단을 할 뿐 해결책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사회 이 같은 극단적 대결 구도 양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 것 같으냐?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지인 한 분은 계속 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전 상태다. 이렇게 진단한 분의 견해에 따른다면은
이 같은 진영 논리를 끝내는 길은 결국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치열한 싸움, 극단의 끝에 있는 전쟁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것, 극단까지 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최인훈의 소설 광장에 보면 이 비슷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해방 전국에서 지식인 이명준이 처한 상황은 지금의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어중간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명준의 길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 극과 극은 통한다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가 판을 치는 이 극단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도 언젠간 통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분명 지금보다는 확실히 더 나은, 더 좋은 세상일 겁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 극단의 길을 한번 가보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옮긴 글을 쓴 분한테는 따로 인용에 따른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듣보잡 유튜브고 또 시청자 수도 한 자릿수인 유튜버가 따로 허락을 구하는 게 오히려 그분께 누가 되겠다 싶어서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보신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